안녕하세요. 바쿠스TV입니다. 오늘 9시에 방송할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의 저널리스트에서 폭로할 김건희 공천 개입에 관한 대상이 밝혀졌는데요. 다름 아닌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김대남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고발을 주도한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의 총선 개입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개인적인 넋두리를 공개한 서울의 소리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 방송 전에 경인일보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22대 총선 때 경기도 용인갑 국힘당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 전 행정관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단순히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에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는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기사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9시 방송되기 전 대통령실에서 뭔가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대남은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 용인시갑 이원모와 대결하다가 컷오프가 되었고 옆 지역구인 용인시일 지역구에도 출마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8월에 서울보증보험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김대남은 끊이지 않은 금융권 낙하산이라며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김대남은 넋두리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넋두리라고 하니 더욱더 사실과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것과는 별도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또 다른 핵폭탄급 발언을 하였는데 자기가 찍어서 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단순히 이명수 기자의 뭐 그 보도 내용을 알리려고 온 게 아니라 저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거와 그 분야가 여기 있다면 또 맞다요. 이 분이 말한 내용 중에 저희가 취재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뉴스타파가 취재하고 있는 것들 네. 중에서 크게는 3-4가지의 테마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저희랑 연결이 돼서 야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의심했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되게 피곤한 게 뭐냐면 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는데 예. 단 하나도 수사가나 뭐 이런 사법 처리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조지어지지 않았죠. 근데 예. 저희 뉴스타파와 맞닿은 이 부분은 아마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인가요? 크게는 그냥 용산 관련이라고 해도 되죠. 용산. 용산 관련을 해서 이거는 수사 무조건 된다. 강력한 거구나. 네, 강력한 수사가 거. 들어갈 그거는 뭐 안 할 수 네. 없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 나오고 이런데도 안 했잖아요. 막 뭉개던데 계속. 예. 아니 예를 들면 디올백에서 수사를 하긴 했잖아요. 결과를 그렇게 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뭐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거의 핵폭탄급의. 제가 생각에는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에 다 이걸로 문제가 크게 됐었어요. 공직선거법으로. 인사 개입. 인사 개입. 아니죠. 선거 관련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여론 조작 관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잘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보도를 할 건데 서울의 소리랑 아마 협업 보도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 근데 오늘 나올 것도 그 녹취록이 이 두 분이 이명수 기자가 삼척 출신이에요. 예. 강원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두 분 다 이제 그쪽 출신이니까 약간 재밌더라고요. 말투가. 그럼 오늘은 시작이 불가한 거네요. 오늘 나오는 보도는. 근데 오늘 보도 보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이상한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명태균은 7불사 새벽 4시 이준석 천하람이 삽질한 까닭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 사진은 이준석이가 TV조선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나서 이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아 뭔가 이준석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천하람은 땅을 파고 있고 이준석은 코를 파고 있고 마치 파묘 시즌2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나 삶 옆에 있는 꽃도 지금 하는 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보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가 된다며 윤석열의 제2 요구를 시사했는데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국민들의 민심은 더욱더 싸늘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0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는 전남 도의회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검증된 일꾼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배우다가 군정 파악도 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릴 우려가 없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영광과 곡선의 발전을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있게 보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 결코 불의에 편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전남 도민들이야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오신 산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가 시스템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위협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정농단 의혹에 이제는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의 폭주를 끝내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 국민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민주당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서왔고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켰으며 IT 강국과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만들었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복지 확대로 국민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온 수권 정당입니다. 이번 영광과 곡성 재보궐선거는 불의한 정권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국민적 염원을 공고히 하는 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길을 열어주신 전남 도민, 영광과 곡성 군민 여러분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